예, 안녕하십니까. 예탁결제원의 박진영입니다. 좋은 세미나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앞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이제 규율 방안 발표 후에 시장에서 여러 논의가 있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효율적인 토큰 발행 유통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다양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결국은 이제 이 토큰 발행 유통 플랫폼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제 오늘 그 말씀은 이 발행 유통 플랫폼의 설계와 예탁결제원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대상인데요. 상품 대상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조각 투자 중심으로 이 토큰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존의 주식과 사채, 또 우리 지금 이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전통적인 증권에 대해서 토큰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는 이쪽이 오히려 시장 규모가 더 크지 않나, 발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외국의 사례에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각 투자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틀을 좀 좁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조각 투자, 그동안의 조각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전자증권을 통해서 시장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조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탁결제원이 시스템 개발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곤 했습니다만은 신탁이라는 틀을 통해서, 법적 수단을 통해서, 또 투자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가능했고, 이것이 이 토큰이어야지만 가능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미 신탁이라든가 투자계약을 통해서 이 조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토큰이 발행돼야지만 조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조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한 것은 이제 유통의 문제가 아닌가. 결국 조각 투자에서 이 토큰에서 필요한 것은 유통의 문제가 아닌가. 유통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하나로 갖고 갔을 때 효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 중심의 이 발행 플랫폼 논의에서 발행과 유통 플랫폼의 이 통합 운영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우리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장을 이제 선점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증권사별로 저는 경쟁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플랫폼 경쟁이. 근데 정확하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경쟁이라기보다는 상품 경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도화되고 법제화돼서 정착되는 단계에서 과연 이 증권사별로 무수히 많은 증권사별로 이 플랫폼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범위를 조각 투자로 좁힌다라면은 과연 그게 가능할까? 효익이 있을까? 최근에 실무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1증권 1분산원장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 비용,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사업성 이게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예탁결제원이 그런 것을 다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증권회사가 아닌 새로운 이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증권사가 스스로 발행 주선 업무를 하면서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유통 플랫폼을 같이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일부 대형 증권사의 경우엔 자체적인 이제 메인넷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한두 개 증권사의 일일 것이고 모든 증권사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이 플랫폼 이게 컨소시엄 형태가 됐든 공동의 플랫폼
어떤 제3의 플랫폼 사업자가 됐든 이런 그 플랫폼이 등장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만 발행과 유통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예탁결제원이 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이 토큰에서의 경쟁은 그래서 증권사 간의 경쟁이 아니라 기존의 기존의 플랫폼과 레거시 플랫폼과 새로운 플랫폼 간의 경쟁, 기존의 전자증권과 토큰과의 플랫폼 경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혹시 그것을 예탁결제원이 그것을 뭐 기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플랫폼 경쟁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있고요. 그래서 증권사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을 하시는데 새로운 공동 플랫폼의 모색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탁결제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왜 이 토큰 시장에 여전히 예탁결제원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하는가, 여기에 좀 탈중앙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예탁결제원이 자체적으로 이 분산장부 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은 예탁결제원은 이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 기술적인 네트워크 관리자 역할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운영 규정을 정하고 또 뭐 발행 총량도 관리하고 각종 법령과 규정의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즉 여기서 발행되는 또 유통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적법성, 적정성 등을 관리하게 되겠죠. 이런 전자등록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수의 그 계좌관리기관 중심으로 분산장부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라면은 뭐 이 네트워크 관리 기술적인 관리자 역할은 그 증권사들이 할 수 있겠죠. 계좌관리기관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들, 이런 기능들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뭐 증권사마다 룰을 정하고, 그냥 계좌관리기관마다 룰을 정하고, 그 점검, 뭐 이행 준수 여부 이런 점검들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과연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가 또 이 정부나 감독기관이 신뢰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계좌관리기관, 증권사든 계좌관리기관 이외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는 또 새로운 주체도 등장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또 이 증권의 그 발행 정보 총량 이외에 시장에서 발행 유통되는 증권에 대한 정보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탁결제원이 다 모든 증권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데 이런 정보 관리는 과연 누가 할까? 그래서 그 다수의 계좌관리기관 발행인까지 포함된 이런 체제 하에서는 누군가 이 관리자가 이게 규제 목적이 아니라 이 최소한의 이 기존의 증권인 이상 우리 투자자 보호가 작동되는 그런 시장인 이상 이런 관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그러한 정보 방안에서는 총량 관리와 등록 심사라는 이름으로 예탁결제원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만은 이런 전체적인 관리자 기능을 부여한 게 아닌가. 저희 예탁결제원이 뭐 개입하고 관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러한 관리를 해야만 시장에 대한 신뢰가, 투자자의 신뢰가 있고 그래야지만 이 토큰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탁결제원의 이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은 어떤 규제나 간섭이 아니라 우리 시장이 건전하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탁결제원이 그런 관리자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달성이 될 수 있다라면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거나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발행 유통 플랫폼의 설계와 유통 결정 역할에 있어서 저희는 기관에 제가 이제 회사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는 측면이 강합니다만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저희가 예탁결제원 중심으로 이게 전자증권법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예탁결제원 중심으로 어떻게 틀을 잡고 관리하려는 규제하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장의 발행과 유통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플랫폼이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증권사든 계좌관리기관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